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두 경기. 어제 일단은 뭐 토요일 날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어제 그래도 고배당 하나 적중해서 다행이고 이번 주에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챔스 그리고 어 그 유로파까지 예, 하면은 경기가 꽤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죠. 오늘 좀 늦게 온 거는 아마 11시 마감 역량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매는 10시 패턴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배트맨으로 소소하게 갈 거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고, 자, 인테르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테르하고 피오렌티나 상성은 반반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번씩 주고받았고, 인테르가 홈에서 확실히 피오렌티나 상대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 전적만 보면은 그렇게 압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우세 정도. 마지막 홈 경기를 4대 0으로 이겼고, 그리고 인테르가 지금 2위거든요. 피오렌티나가 6위고, 이기면 나폴리하고 1점 차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을 경우 지금 아탈하고 1점 차기 때문에 아탈하고 승점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득점 부분은 인테르가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득실은 나폴리도 실점이 적어서 뭐 그래도 인테르가 득실 부분에선 1위입니다. 아탈이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여전히 인테르가 득실에선 1위다. 그리고 이 홈에서 7승 3무 1패 성적이 꽤 좋습니다. 피오렌티나도 원정 성적보다는 홈 성적이 좋은데 뭐 원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5승 3무 3패면 인테르는 홈이나 원정이라 다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홈인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인테르가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인테르는 결장자가 크게 없어요. 이 수비 쪽에 디마르코가 지금 질병 표시가 되어 있고, 확실히 결장하는 선수는 둠프라이스가 경고 누적입니다. 수비 쪽으로는 골이 꽤 많죠. 6골에 2엇이. 그래서 요 두 명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여기도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야신 아들리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장기 부상자 한 명? 공격 쪽도 얘네는 결장자가 없습니다. 모이스킨이 압도적으로 골이 많긴 해요. 근데 피오렌티나보다 인테르가 득점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튀랑하고 둘 다 두 자릿수라고 치면은 나머지 받쳐주는 선수들로 봤을 땐 띄엄띄엄이 있거든요. 근데 야신 아들리도 이제 3골에 4엇인데, 그리고 장기 부상인 보베도 한 골에 3엇이 뭐 심장질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반면에 이제 인테르는 되게 득점 분포가 대부분 다양합니다. 수비부터 미드필더 공격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인테르 봐야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상성은 또 뭐 근소하게 앞선다고 하지만 최근 전적이 가장 중요하죠. 피오렌티나가 뭐 홈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뭐 무패 흐름도 꽤 길게 이어갔었는데 볼로냐전 지고 우디네세 뭐 연패 당하고 5경기 6경기구나. 6경기 2무 4패도 하고 한참 안 좋았습니다. 몬차 원정도 지고, 그리고 홈에서 퇴장당한 토리노 상대로 선제골 넣고 비기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라치오전도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고, 최근 제누아도 2대1로 잡았고, 그리고 요게 중단됐다가 열렸던 경기로 아는데 이게 경기가 열린 건지 아니면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2월 7일에 피오렌티나가 인테르를 3대 0으로 이겼는데 이게 그때 뭔가 경기가 중단돼서 다시 열렸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보면 뭐 17분에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때 뭐
뭔가 뭐 일이 있었나요?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이 피오렌티나가 17분에 교체된 선수만 4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야신 아들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때 뭐 부상이 있었는지 이게 아니면 그거 같아요. 이게 중단됐던 경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이게 두 개로 나눠진 거 보니까 그때 디마르코가 17분에 교체됐거든요. 17분에 교체된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재경기 열렸던 경기에서는 또 디마르코가 또 들어가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보면은 어쨌든 재경기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인테르 홈이라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전이거든요. 후반에 3골 때려 맞았구나, 이게. 어쨌든 이제 바로 홈 어웨이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전 가야죠, 인테르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중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3연승으로 분위기를 좀 탔습니다. 그리고 결장자가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장자는 인테르가 살짝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인테르가 오랜만에 졌다. 컵 대회 중간에 한번 진 적은 있긴 해요. 그 AC 밀란한테 역전 당한 거. 그리고 레버쿠젠전 챔스 패도 있었고. 근데 리그에서 진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이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원정처럼 무기력하게 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워낙 상승세고 인테르도 최근에 패배가 없긴 하지만 뭐 홈에서 볼로냐 2실점이라든가 엠폴리전 실점 결국에는 최근에 살짝 좀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전보다. 그래서 배당 대비 일반 인테르 승은 좀 메리트가 없다. 만약에 인테르가 이길 거를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고배당 핸dim으로 접근하든 그렇다고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이기고 원정까지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이프렌 흐름을 보면 이프렌도 땡기긴 합니다. 1.58이라서. 근데 피오렌티나가 아직도 뭐 3연승은 하고 있지만 불안해요. 원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결장이 뭐 지난번에 모이스킨이 2골도 넣고 하긴 했는데 피오렌티나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드필더 그렇고 수비 쪽에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인테르가 또 만약에 이긴다면은 뭐 2대 0으로 이길 수도 있죠. 라치오 원정 6대 0으로 또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홈이라 좀 모릅니다. 그리고 홈에서 나폴리한테 3대 0으로 졌던 전적도 있어요. 피오렌티나가. 그래서 원정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홈이면은 사실 피오렌티나가 홈이고 2프렘 받았으면 가볼만 하거든요. 홈이라서. 근데 원정이라 피오렌티나 2프렘 가기가 좀 빡셉니다. 핸디무? 근데 이제 구조상 핸디무를 볼 확률이 크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인테르가 이제 질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이제 피오렌티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행까지 보기는 좀 빡세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테르가 연패를 당할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피오렌티나가 뭐 4연승까지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인테르 승을 보는데 폼을 보니까 인테르도 뭔가 마행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핸디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고배당을 노린다면은 뭐 핸디무 노려볼만 하다 봐요. 근데 인테르 승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핸디무를 보는데 왜 인테르 승을 안 가냐 하시겠지만 인테르 승은 배당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정 가고 싶으면 핸디무 뭐 피오렌티나 이프렌도 인테르 승보다는 배당이 높긴 한데 인테르 홈인 걸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프렌도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어, 승도 별로고 피오렌티나도 뭐 잘하긴 해요 요새. 근데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원정 라치오 1승밖에 없어요 최근. 3연승 중에 2경기는 다 홈 경기였고, 그리고 상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이게 경기가 뭐 햄무 보면은 햄무 나올 확률이 뭐 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예, 마인이 뜰 수도 있습니다. 보기 좋게. 왜냐? 1차전 그 뭐냐 얼마 전에 복수도 해야 되고, 우리가 3대 0으로 졌지. 이번엔 우리가 홈에서 발라줄게 하고, 어, 거의 그렇게 보죠. 저는 이 경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 피오렌티나 흐름 보면 이프렘 가야 되는데, 인테르 홈 때문에 저는 이프렘 못 가겠고, 그러다 인테르가 2대 0으로 이기거나 3대 1로 이기면 결국엔 햄무 뜨거든요. 2햄무.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인테르 승을 가기엔 배당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 1마엔 2햄무도 저는 애매하고, 저는 승무 봅니다. 승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인테르가 유리한데 이 피오렌티나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가자면 낮은 배당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이 프렌이 가장 좋거든요. 뭐 프렌도 노릴 수 있고, 근데 저는 무 아니면 핸디무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인테르가 최근에 엠폴리전이나 볼로냐, 뭐 코모 우디네세, 예. 근데 예전만큼 인테르가 막 엄청나게 뭐 유리하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피오렌티나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립니다. 예. 배당 높인다면 분명 2프렘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불확실하다. 2프렘도 확실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접근하겠는데, 뭐 인테르의 무난한 승리까지 본다면은 또 그거 불안하고, 뭐 그거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인테르 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테르 승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당 측면으로는 둘 다 건너뛰고, 저는 오히려 피오렌티나의 그 기세 때문에 그냥 무나 핸디무 쪽 둘 중에 하나 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인테르 홈이니까 조금 더 승을 봐서 핸디무를 가든 무를 가든, 무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승무라고 적었던 이유가 배당 대비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왜냐면 그 기세를 무시 못해요. 아무리 뭐 원정 가서 지고 왔다는 하지만 지금 피오렌티나가 3연승 중이고 3경기에 다 2골 이상씩 넣었거든요. 그 전에 뭐 못했던 것도 기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유벤 원정도 2대2로 비겼었고, 피오렌티나가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겨도 간신, 아주 가까스로 이제 한 골 차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비겨버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상대 전적은 압도하긴 하는데 최근에 홈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23년도에 0대1로 졌고 22년도에 1대1로 비겼고, 그래서 예전에야 막 연승했지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테르 경기는 이렇게 보고, 무햄무 둘 중에 노릴 것 같아요. 무햄무. 그런가요? 이프렌이 올라가서 좀 찝찝한가요? 뭐, 왜 이마헨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핸드무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인테르 홈이다 보니까.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갑자기 인테르가 4대 0으로 이기면 뭐 6.84 고배당 뜨는 겁니다. 저는 무 핸드무 둘 중에 하나 갈 것 같아요. 무 핸드무 둘 중에 하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인테르가 이겨도 쉽게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짝. 그리고 피오렌티나 다음 일정이 그 어디냐? 홈에서 코모전이거든요. 그리고 인테르도 다음 일정이 리그인가? 얘네도 리그 경기네. 아직 그게 정해지진 않았네. 예, 챔스.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핸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보고 이제 마요르카 오사수나 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제처럼 고배당을 노릴 수 있을지 오늘 두 경기밖에 없어서 낮은 배당 가기보다는 그냥 고배당 한 조합 노리는 게 좋아 보여요. 소소하게. 예. 자, 마요르카 오사수나 가겠습니다. 내일이 경기 많으니까 내일 뭐 메인이나 뭐 2순위 뭐 이런 거 노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1순위, 2순위 노리기에는 배당 자체가 별로입니다. 별로. 그래서 고배당으로 노리세요. 고배당. 자, 추천.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이게 11시까지니까. 자, 오사수나하고 마요르카 홈이죠. 마요르카가 무가 적습니다. 오사수나는 무가 많고. 그러니까 득실 비교해 보면은 오사수나가 좋죠. 그리고 마요르카가 홈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오사수나가 원정에 무가 좀 있습니다. 1승밖에 없긴 하지만 5무. 마요르카는 4승 3무. 둘 다 4패로 갔고, 마요르카가 홈에서 득점력이 원정보다 부족해요. 그리고 오사수나는 확실히 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6승 3무 2패로. 원정이 6득점밖에 안 되거든요. 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홈인 마요르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 마요르카는 뭐 최근 부상이 미드필더에 한 명 있는데 장기 부상까지 합치면 뭐 2명 정도 미드필더. 수비는 워낙 오래돼서. 근데 공격 쪽에 결장이 없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도 라울 가르시아의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비중이 너무 낮아서, 여기도 뭐 안테 보드미르만 결장으로 안 나온다면 여긴 골이 거의 몰빵이거든요. 얘가 12골. 그래서 결장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상성도 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 흐름입니다. 최근 마요르카가 오사수나한테 살짝 앞서요. 살짝, 아주 살짝. 홈의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오사수나가 최근 살짝 더 좋고, 그래서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그 상성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최근 흐름인데 마요르카가 요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5연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컵대회 빼더라도 리그 3연패. 무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작년 10월 말에 이제 빌바오전 무가 최근에 유일합니다. 그러면 무승부 안 나오는 전제로 깔고 가야죠. 무로 빠지긴 하는데 지금 흐름 패턴으로만 보면 그럼 승패로 봐야 되는데, 마요르카가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5경기 5연패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다. AT 0대2, 베티스 0대1, 뭐 비아레알, 레알, 그리고 컵대회까지 다 이제 대량 실점.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홈에서 AT전 0대1, 뭐 빌바오 비기고, 뭐 소시도 잡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못한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5경기 5연패할 동안 4경기가 원정이었다. 사실 홈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못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최근에 뭐 발렌시아 이기고, 바르샤 지고, 지로나 이기고, 마요르카 지고, 약간 퐁당퐁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의 이 패턴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너무 이제 많이 졌지 홈은 그렇게 막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컵대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이제 컵대회도 병행을 해서 이제 뭐 일정이 좀 빠듯한데, 리그만 보면은 얘네도 3경기 무패거든요. 그리고 잘 안 집니다. 지더라도 한 골차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세비야, 에스파뇰 비기긴 했지만 AT도 한 골차로 졌고, 홈에서 빌바오도 한 골차. 라스팔마스 결국엔 소시도 잡았기 때문에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레알전 빼면은 사실 쉽게 안 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사수나 홈에 비해 원정이 많이 부족해요. 홈에서 6승 3무 2패 21골 넣었는데 원정에서 6골, 그리고 승리도 한 번밖에 없고, 뭐 마요르카도 한 자릿수긴 하지만 그래도 컵 대회도 안 뛰고 5경기 동안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마요르카가 그래도 이겨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긴 합니다. 5경기 중에 뭐 물론 전부 다 골이 없어서 그게 살짝 좀 빡세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원정이나 그 중립 그 경기였고, 그리고 홈에서는 어쨌든 최근 연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홈에선 지난번 베티스전 졌기 때문에 퐁당퐁당으로 간다면은 마요르카가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사수나가 컵 대회 갔다 온 거 말고는 딱히 걸리는 게 없다. 리그 흐름도 더 좋고, 뭐 원정에서 못하긴 하지만 최근 원정 성적도 보면은 이기지만 못할 뿐이지 쉽게 안 져서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오랜만에 마요르카 경기는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난번 안테보디미르도 거의 후반 중반까지는 뛰었거든요. 한 70분에 교체됐기 때문에 전반만 뛰고 교체된 것도 아니라서 체력적인 문제는 당연히 마요르카가 좋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승패로 안 봅니다. 그 얘긴 뭐냐? 무승부하고 오사수나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저는 오사수나 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못 하겠다. 이건 마요르카 승 쪽 봅니다. 마요르카 승무로 봅니다. 승무. 승을 좀 더 볼게요. 승을. 인테르는 지금 고민 중이고, 인테르도 핸디무가 한 51, 무승부가 한 49. 약간 여기서 지금 갈팡질팡이고, 마요르카는 6대4 정도 봅니다. 6대4. 그래서 마요르카도 고배당 간다면은 뭐 핸디무가 할 가능성이 크죠. 오사수나가 리그 경기만 했고 이제 컵 대회를 안 했으면은 무승부를 좀 더 1순위로 봤을 텐데, 원정을 갔다 왔고 그 경기가 텀이 좀 짧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요새 못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상 6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뭐 무승부로 이 연패를 탈출할 수는 있는데 패턴이 지금 패승하는 패턴이고 홈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가 많이 없었다. 요거까지 다 종합하면은 마요르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뭐 핸디무 무승 아무렇게나 이제 어쨌든 고배당 위주로 조합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더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언더 배당이 너무 낮아요. 이러다 갑자기 뭐 오사수나가 가끔씩 오버가 나는데 마요르카도 마찬가지로 골이 없다고 언더 가기에는 2대1로 이겼던 경기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지로나 발렌시아. 그래서 오버 나면은 저 언더 배당 겨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인테르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크네. 인테르 승 가고. 뭐야, 마요르카 득점력 너무 저조한데 오사수나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저조하고 언더 하면 1.9배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막 확실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2배도 안 되는 배당에 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안 되더라도 그냥 내일 경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배당을 높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